자, 오늘은 2024학년도 동안고등학교 수학과 중간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좌표평면 위의 점 3,5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될 거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A가 4고 B가 2여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되겠다. 자, 2번 넘어갈게. 자, 1,3이 A의 원소라는 건 뭐야? X가 1이고 Y가 3인 게 이 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니까 뭐랑 필요 충분 조건 되겠니?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3 집어넣으면 등식이 참이 되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A 플러스 3B니까 답은 1번 되겠다. 넘어갈게. 자, 3번.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는 반드시 참이라는 걸 알고 있지? 얘가 참이면 얘의 대우는 뭐야? 부정도 달아주고 순서도 바꿔주니까 이거겠지? 이때 부정의 부정은 뭐랑 똑같으니까 원래 명제랑 똑같으니까 이게 항상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보기에서 얘를 찾아주면 답이 3번이라는 사실 쉽게 알 수 있겠지? 나머지 것들 발레 찾아보는 건 숙제로 해봐라. 자, 4번 합집합 구하는 거니까 A의 원소거나 B의 원소인 걸 어떻게 사전식으로 작은 거부터 적어주면 빼먹는 게 없겠지? 그럼 얘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 다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이 상쇄될 테니 6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넘어가도 되겠지? 자, 2페이지 봅시다. 자,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상태로 한 번에 필요 충분 조건을 찾기가 어려우면 얘와 같은데 조금 더 쉬운 형태로 나타내주는 게 좋겠지?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여집합도 뒤집고 합집합도 뒤집고 B도 뒤집어주면 어떻게 돼?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 되겠지?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야? 교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은 말이고, A에서 B를 뺀 게 공집합이라는 말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겠지? 우리는 A가 부분집합일 때 뭐 찾는 거야? A교 B와 같은 걸 찾는 거잖아? 당연히 뭐 되겠어? A 되겠지? 그래서 답이 1번 되겠다. 넘어가도 되겠지? 자, 문제 6번. 이 명제에 뭐가 참이래? 부정이 참이래. 얘 부정이 뭔지를 써봐야겠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될 거고, 그때 얘도 뒤집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부정이 참이라는 얘기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쓰면 끝나겠네. 그러면 A가 어떻게 되냐? 9 이상 되겠지? 최소값은 9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넘어가도 되겠지? 자, 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얘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 얘를 변형해서 얘로 차근차근 만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상수부터 만들어 줄게. 그러면 여기에서 상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얘는 뭐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애가 될 테니까 지금 그림에 있는 이 도형을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끌어당기면 되겠지? 그럼 어떤 도형 되겠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도형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y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x축 대칭을 해야겠지? 그럼 y의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x축 대칭하면 어디야? x축이 여기니까 지금 이 빨간색 도형을 이 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밑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래서 얘는 대칭 이동한 도형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다. 보기에서 얘를 골라주면 2번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넘어갈게. 자, 8번 봅시다. 자,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P는이잖아. P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P가 화살표를 받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을 포함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Q부터 풀어주면 되겠네. 얘는 인수분해가 잘 되지?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얘는 필요충분 조건을 찾아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PQ를 동시에 하는 건 힘드니까 하나씩.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하니까 여기서는 Q부터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자, 그러면 P는 찾아주면 어떻게 되냐? 얘는 필요충분 조건이 이거니까 얘를 더 풀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P인데 P가 Q를 포함해야 되니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런 느낌으로 돼야겠지? 그럼 어떻게 돼야겠냐? 부등식이 이렇게 만족되면 되겠네. 얘를 수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겠니?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가 2분의 5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최소값이 2분의 5가 아니라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답은 2분의 5가 아니라 3이라고 해줘야 되겠다. 됐니? 넘어갈게. 자, 문제 9번 봅시다. 얘는 주어진 거 구하는 거 파악해서 식으로 써주면 F는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gx는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그 값이 몇인지는 모르니까 어떤 x의 원소 a에 대하여 gx가 항상 a라고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 당연히 a의 값이랑 h가 어떤 함수인지만 알아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뭘 이용해야 되겠어? 당연히 이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뭘 이용하는 게 좋을까? 나라면 극단적인 걸 이용할 것 같거든? 그러면 뭐가 극단적이야 라고 하면 2나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게 극단적이지 않아? F2는 2고 GX는 A고 H2는 모르니까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 A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식을 하나 얻겠지?
근데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냐? fx는 마이너스 2도 나올 거고 gx는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식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니? 그 a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겠냐? 4 빼기 h 마이너스 2 되겠지? 그러면 얘를 연립하면 얻는 식이 뭐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이해됐니? 근데 우리 x의 범위를 봐야 되는데 얘의 값은 항상 어디서 어디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어? 얘가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가 뭐라는 걸 알았어? 2라는 걸 알았다. 됐니? 그러면 끝났네. a에다 2를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녀석이 2라는 거잖아. 양변에 이렇게 지우고 나서 정리하면 hx가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러면 끝났네. g의 마이너스 2는 a니까 2가 될 것이고 h1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개 더해주면 답이 4번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다 직접 한 번씩 해봐야 된다. 들으면 뭔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할 때 버벅거리거나 틀릴 수도 있잖아. 넘어갈게. 자, 10번 봅시다.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제를 따라가면서 풀어주면 되겠지? 자, 먼저 평행 이동부터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버리면 x랑 y랑 뒤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얘는 조금 예쁘게 정리하려면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 그러면 한쪽으로 몰아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나?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한다는 얘기는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공식 쓰면 끝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a의 값은 14거나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양수 a의 값이니까 얘는 안 되고 14만 되니 답은 5번이 되겠다. 됐니?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얘는 꼭 이렇게 풀 필요가 없지.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원을 거꾸로 이동을 시켜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은 대칭 이동하고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이 루트 10인 건 변하지 않으니까 얘를 먼저 y는 x에 대칭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켜도 되니까
이동된 원의 중심은 얘고 반지름은 루트 10이겠지?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예쁘게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정리하면 x 플러스 3y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4는 0이겠지? 그러면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11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똑같이 계산하면 이렇게 될 것 같다. 얘가 좀 귀찮은 계산을 덜 해도 돼서 좀 더 편하겠지?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될 테니 a의 값이 이렇게 나오고 양수 찾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지? 얘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두 번째 솔루션이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라. 이게 머리로 상상이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반드시 확인해봐라. 됐니? 넘어갈게. 자, 얘는 어떻게 되냐? 그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3이 있다라고 하고 얘 기울기는 m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이 직선의 x절편과 y절편 구하면 끝나는 거겠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직선을 찾아주면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m이고 얘는 이렇게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절편 찾으면 x절편이 양수이면서 당연히 얘의 길이가 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2-m분의 3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높이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집어넣으면 되냐? x에 0 집어넣어서 계산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s라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얘는 정리해서 계산하면 끝나겠네.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6에다가 이렇게 되겠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써주면 끝나겠네. 그러면 얘랑 약분되면서 36이니까 루트 36 하면 6 돼서 이렇게 되겠지? 등호 성립하는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m분의 9는 마이너스 4m이니까 m이 몇일 때 되겠냐?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실제로 등호 성립한다는 거 알겠다. 한변 고정과 등호 성립을 다 찾았으니 최소값은 12라고 하면 되겠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갈게. 자, 12번 봅시다. 자, 모르는 거 문자 넣고 식을 세우면 nu는 32고 그냥 na라고 해도 혼동의 여지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할게. 자, 그러면 na-b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얘는
nb보다도 같거나 작고 na보다도 같거나 작아야 되지. 따라서 얘는 14 이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할 거야? 얘랑 얘랑 같을 때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성립하는 거겠지? 그래서 라지 m은 14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한 곳만 방문한 학생 수의 최소값을 생각해 보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얘잖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A 합 B에서 뭘 뺀 거야? 이걸 뺀 거니까 얘를 수식으로 다시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이 NA 더하기 NB 빼기 NA 곱이니까 한 번 더 빼면 두 번 빠진 거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니까 NA랑 NB가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언제 최소가 되냐? 얘가 최대일 때 이 전체의 값은 최소가 되겠지? 근데 얘는 언제 최대라고 했어? 14일 때 최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4 집어넣으면 5 이상이 되겠다. 당연히 언제? 이거 할 때 똑같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스몰 m은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이 두 값을 곱하면 답이 70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정리해라. 넘어가도 되겠니? 자, 13번 봅시다. 자, 주어가 뭐냐면 P가 주어지.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 찾으라고 했으니까 못 찾는 거야. P가 화살표를 주지만 P가 화살표를 받지는 않는 것 찾아야 된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게 그런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 자, x, y의 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당연히 x, y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야? 가능한 이유는 y의 절대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 왜? y가 0이면 이거 만족 안 하니까. y가 0이 아니면 절대값 y는 0보다 큰 게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뭘 할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물론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을 쓰고 시작할까? 양변 제곱해도 부등호방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왜? 절대값 x랑 절대값 y가 모두 양수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 x제곱을 y제곱분의 1로 바꿔치기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써버리면 여기서 2이 되겠지? 그러면 2 이상인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겠냐? 2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P면 Q이다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살표를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됐니? 그럼 오른쪽에서 왼쪽은 어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걔는 발레 찾기가 무지하게 쉽지? 예를 들어서 x가 2고 y가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2보다 크지만 뭐는 안 돼? xy의 절대값은 3분의 2여서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쪽은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P가 충분 조건이면서 필요 조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넘어갈게. 자, 니은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니은은 굉장히 익숙하잖아. P는 쉬운 조건이고 Q는 굉장히 익숙한 조건이지. 우리가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얘가 이게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 이거 삼각부등식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증명하고 등호 성립 조건까지 깐깐하게 수업 시간에 따져줬잖아. 이걸 똑바로 공부했는데 틀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얘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어? 이거 일 때만 성립한다고 했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를 풀어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이거일 때잖아. 그러면 얘가 성립할 때는 언제겠어? 쟤가 아닐 때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일 때잖아. 이걸 생각해보면 둘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다. xy가 양수면 이게 등호야. xy가 0이어도 등호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y가 0 이상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간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면 여기서 등호 성립 안 할 텐데 등호 성립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때 중요하다고 말했던 걸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했다면 거저먹기지. 필요 충분 조건이면 필요 조건도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얘는 삼각부등식의 또 다른 버전이잖아. 얘는 어떻게 된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따라서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 이 칠수 전체라고 하면 안 되고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집합이라고. 근데 얘는 어때? 항상 성립해? 쟤는 언제 성립하냐?
모르겠으면 뭐 해라? 둘 다 0 이상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비교해라. 그럼 얘는 얘랑 P도 충분 조건이잖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얘는 전체 집합이야.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는데 얘는 언제 성립해? x, y의 곱이 0 이상일 때만 성립하니까 이렇게는 가지만 이렇게는 못 오겠지? 그러니까 디귿도 우리가 원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이거 막 x, y다 숫자 대입해서 이상하게 푼 놈들 있으면 똑바로 다시 풀어라. 지금 정리할 시간 줄게. 정리해라. 정리해라. 그냥 들으면 안다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해보면 잘 안되거나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야. 니네 이거 풀어준 다음에 5분 있다가 다시 처음부터 풀어보라고 하면 100점 맞을 자신 있어? 여태까지 그렇게 몇 번 해보니까 그때마다 결과가 참담하지 않았어? 들을 땐 이해가 된다며. 그래서 모르는 게 없다며. 매번 다 이해가 되고 질문이 없다는데 다 풀어주고 나서 5분도 안 돼서 다시 풀어보라고 시간을 50분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 그 얘기는 들을 때는 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자기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해 못했는데 이해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야.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해보라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해보라고 할 때 해봐. 그게 니네 실력 키우는데도 도움이 될걸?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 불시에 다시 또 시켜봤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겠지. 그 학습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 그죠? 지금 이해한 걸 다음 주에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풀면 그건 제대로 공부한 거 아니잖아. 당연히 복습이 과제로 나갈 텐데 지금 이해했고 복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되는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그건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해보라고 시간 줄 때 나는 충분히 잘 아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 대충 때우지 말고 신경 써서 하라는 얘기야. 알지? 넘어갈게. 자, 14번 봅시다. 자, 얘는 한 가지 관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A교 B가 3개를 원소로 갖고 있잖아? 그럼 4개 중에 3개를 원소로 갖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는 4개가 있잖아. 그럼 경우를 언뜻 보기에는 4개로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얘는 왜 그럴 필요가 없냐? 만약에
4를 A가 원소로 갖고 있다면 이 말은 무슨 얘기야? 4는 K의 양의 약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모두 양의 약수야. 1, 2도 K는이 아니라 K의 양의 약수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A가 4를 원소로 가지면 당연히 뭐도 가져? 1, 2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A교 B가 1, 2, 4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A교 B의 원소가 3개라는 것 때문에 얘가 이 자체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이해됐니? 마찬가지로 A가 6을 원소로 가져버리면 6은 K의 양의 약수 될 거 아니야? K가 6의 배수기 때문에 6의 약수인 1, 2도 당연히 K의 약수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4나 6 중에 적어도가 아니라 둘 중에 정확히 하나를 갖는다는 사실 이로부터 쉽게 알 수 있거든? 그래서 경우를 4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로만 나누면 된다? 2가지로만 나누면 된다. 어떻게? 이것과 이 반대의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K는 4의 배수이지만 6의 배수는 아니래. 그럼 K가 가능한 건 뭐겠어? 4, 8, 12는 6의 배수에 걸려서 안 될 거고 이렇게 4가지 경우 나오겠다. 그러면 첫 번째로 K가 4라고 하면 당연히 A가 1, 2, 4가 될 거니까 A차비는 공집합이 돼버리겠지? 그러면 원소의 합이 홀수라는데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4는 안 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K가 8이면 A는 1, 2, 4, 8 이렇게 될 거니까 A차 B는 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A 합 B의 원소의 합은 8 될 거니까 이거 홀수 아니잖아? 그래서 얘도 안 되겠다. 당연히 K가 16일 때도 당연히 안 될 거거든. 이걸 해보면 A차 B는 8과 16이 될 테니 합은 2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홀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케이스 1에서는 K는 20만 남았지? 그러면 내가 이거 일일이 안 쓰고 좀 유식하게 해볼게. 그러면 내가 A차 B의 원소의 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원소의 합을 S라고 써버리면 얘는 사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럼 A라는 집합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20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잖아? 그럼 우리 중학교 때 양의 약수의 합을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이게 20의 양의 약수의 합 계산하는 공식이지? 중학교 때 배워. 그 다음에 A교 B는 뭐 하고 있어? 지금 A교 B는 언제일 때 하는 거야? 1, 2, 4일 때 하는 거니까 1, 2, 4의 합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냐?
홀수 되겠지? 그래서 K는 20은 우리가 원하는 값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일단 K는 20을 하나 쟁여두는 게 좋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하러 가면 되겠다, 그지? 넘어갈게. 두 번째 케이스는 뭐야? 반대로 4는 A의 원소가 아니고 6은 A의 원소인 경우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K는 4의 배수는 아니야. 그런데 6의 배수는 돼야겠지. 이렇게 되는 못 찾는 거야. 20 이하의 자연수 찾는 거니까 K가 될 수 있는 거 6은 되고 12는 안 되고 18은 되고 그 이상은 없겠지? 이 중에 첫 번째 K가 6인 경우를 하면 어떻게 되냐? 6의 양의 약수의 합은 이렇게 될 텐데 이때 교집합은 뭐냐? 1, 2,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12에서 9를 빼니까 3 되겠다. 그럼 3은 홀수니까 K는 6이 되겠지? 그래서 6은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K가 18인 경우를 생각해줘야 되겠지?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냐? 얘 양의 약수의 합은 이건데 마찬가지로 1, 2, 6 더한 걸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3 곱하기 13이니까 39 빼기 9 하면 30 되겠지? 얘는 짝수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20과 6의 합이니까 답이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정리해라. 마찬가지로 직접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겠지? 조금 기다려 줄게.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지? 자, 그러면 15번 봅시다.
자, 문제 풀 시간이야 충분히 줬으니까 내가 조금 빠르게 해설을 해도 되겠지?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녀석의 최소값이다. 그럼 얘는 삼각부등식에 의하면 세 개를 동시에 하기 힘들면 두 개씩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잖아? 얘는 뭐야 하면 P에서 Q를 지나서 B로 가는 거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당연히 P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같거나 보다 클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A에서 P를 지나서 B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는 같거나 보다 클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괜찮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항상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때 뭐 하라고 했냐면 한변 고정과 등호 성립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가 한 변이 고정되어 있냐 하면 그건 아니지. 근데 언제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 점을 B'이라고 하고 이 점을 A'이라고 해버리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될 거거든. 이때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O2라고 해버리면 얘는 당연히 O1, O2에서 반지름을 합한값을 빼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한변 고정이 맞거든. 왜 그러면 원의 중심은 3,9와 마이너스 5,4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해됐니? 근데 이때 등호 성립할 수 있는지를 봐주는 게 필요한데 얘는 언제 성립하냐? 등호가 P에서 Q를 지나 B로 가는 게 최단 거리가 되려면 Q가 당연히 선분 PB 위에 있어야겠지? 그지? 근데 이게 벌써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지. 왜? B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말은 되나? 얘는 P가 어디에 있어?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 Q는 어디에 있어?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뭐 말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뭐 B가 여기에 있고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근데 얘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P가 AB 위에 있어야 되잖아. 맞아 아니야? 그러면 P가 AB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뭐 아무래도 요 사이를 벗어날 수 없겠지. P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요 범위라는 거잖아. 얘가 뭐랑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Y는 X와의 교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등호 성립할 수 없고 얘가 등호 성립하면 얘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한변 고정되어 있지만 등호 성립 조건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는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이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 대칭 이동해서 풀면 된다는 거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지? 근데 왜 그냥 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만 한번 해준 거다. 됐니? 자, 그러면 대칭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풀어볼까? 자, 그러면 C1을 어디에다가 P가 Y축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Y축에 대칭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Q는 Y는 X 위를 움직이는 점이니까 C2를 Y는 X에 대칭시킨 원을 뭐 C2'이라고 하면 되겠지. 얘를 C2', 얘를 C1'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 위를 움직이는 점 A'을 생각하면 당연히 P까지 선을 그었을 때 얘랑 같을 거고 그
근데 당연히 대칭 이동시킨 애까지 요렇게 선분을 그어서 B'이라고 해서 얘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같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애는 뭐 되냐? 이렇게 될 거다. 그지? 그래서 얘를 얘로 바꿔치기 하고 얘를 얘로 바꿔치기 해서 써주면 되겠지? 걔를 정확하게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뭐? 그 무슨 상관이야? 언제 최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구할 거야? 다짜고짜 PQ의 값을 구할 거야? 뭐 문제 외워서 푸니?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못 푼다니까? 니네 대칭 이동에 대해서 문제를 엄청 생소한 형태로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아. 근데 니네 여태까지 생소하게 냈을 때 나올 때마다 잘 풀었냐? 등호 성립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소값이라고 잘못 생각해서 틀리거나 한 변이 고정 안 되어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 안 하고 막 풀다가 틀리는 케이스들도 많지 않았어? 계속 말하잖아. 지금 니네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확히 풀 줄 알아야지.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 자, 그럼 얘는 언제 되겠냐?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언제? 이렇게 되겠지? 이 등호 성립은 언제 하냐? P가 여기에 있을 때고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Q가 이거일 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이제 A', B'의 최소는 언제냐? 이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하고 얘를 O2'이라고 했을 때 얘를 요렇게 이으면 언제? 이 점이 A'이고 이 점이 B'일 때 성립하겠지? 얘는 구분하기 위해서 스타라고 해줄까? 그러면 요거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건 다 잘 알고 있지? 이것도 뭐 가지고 하는 거야? 삼각부등식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얘는 길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 O1', O2'에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인 6을 뺀 것과 같지? 그럼 뭐가 만족이 됐어? O1'과 O2'은 고정된 점이기 때문에 한 변 고정이 만족이 됐다. 그러면 일직선상이 다 있을 때니까 요렇게 가면서 뭐가 만나는지를 확인해 주면 돼. 여기서 P가 만나고 여기서 Q가 만나잖아. 그러면 P가 어디 사이에 있어 라고 하면 A', Q 사이에 있고 이때 Q는 A', B' 사이에 있다는 것도 여전히 확인이 잘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등호가 얘도 만족되고 얘도 만족되고 얘도 만족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그러면 이때라는 건 언제야? PQ가 고정된 걸 이용해서 써주면 O1'과 O2'이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겠지? 그러면 끝났네. O1'은 3,9를 Y축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거 될 거고 O2'은 마이너스 5,4를 Y는 X에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되겠다. 그러면 Y축과의 교점이 P가 되니까 얘는 0,3 될 것이고 Q는 뭐 되겠냐? Y는 XY 교점이니까 1,1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PQ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루트 5가 된다는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아니 당연히 나한테도 답 구하라고 하면 대칭 이동시켜서 일직선상에 있을 때라는 거 알기 때문에 답 구하는 거 일도 아니야.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답을 빨리 내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검증하는 습관이 다 망가져.
왜? 야, 이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풀어서 답을 냈어. 항상 말하잖아. 실력이 늘어 그렇게 공부해서? 안 늘어. 이미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풀었는데 어떻게 실력이 늘어? 안 는다니까? 공부는 안 돼. 근데 뭐까지 망가져? 습관까지 망가진다고. 왜? 떠오른 걸 아무 검증 없이 막 풀어서 답을 내고 있잖아. 그럼 니네가 풀이를 모르는 생소한 형태의 고난도 문제를 봤을 때 주어진 거 구하는 걸 보고 차근차근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니네가 공부를 많이 하면서 풀 줄 아는 게 많아져서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푸는 걸 했잖아. 내용 복습도 안 되고 분석하는 습관까지 망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라니까.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항상 배운 거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라. 무슨 말인지 알지? 정리해라. 다 됐니? 시간 조금 더 줄게.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니?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제 16번 봅시다. 자, 가족권은 너무 해석하기가 쉽고
나조건 모든 원소의 곱이 12의 배수라고 했잖아. 12는 들어가지 않는데 12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거잖아. 그럼 일단 12는 지우고 2의 제곱을 포함하려면 일단 짝수를 봐줘야 되잖아. 그러면 4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4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옵션이 없지. 그래서 얘는 알 수 있는 게 뭐야? 4는 반드시 포함이다. 그러면 얘 때문에 4는 반드시 포함했다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건 뭘 할 수 있어? 3과 9가 있잖아. 3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9 중에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면 되겠지? 네, 7은 전혀 상관이 없잖아. 자, 그럼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면, 자, 4는 반드시 포함이고 12는 포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3과 9 중에 적어도 하나 포함이고 2는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고 7도 포함하든 말든 상관없을 거 아니야. 얘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4의 경우에서는 무조건 포함하는 거 하나, 12는 안 하는 거 하나, 3과 9는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뭐는 주의해야 돼? 둘 다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안 되지. 그러니까 쟤는 빼줘야 된다는 거 알지? 2나 7에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냐? 4의 경우의 수 하나, 12의 경우의 수 하나, 3과 9는 2 곱하기 2인데 xx는 안 되니까 빼줘야 되고 2와 7은 아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면 얘는 답이 12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내가 이때도 뭐 하고 있냐면 12의 배수라는 걸 4와 3으로 쪼개서 어떻게 하고 있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할래? 어려우면 하나씩 해라 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쉬운 거에서부터 연습이 되지 않으면 생소하고 어려운 거에서는 못한다. 당연히 부분집합이니까 원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도 결이 다른 걸 동시에 생각하니 여러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건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라는 걸 여기서도 쓰고 있지.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다. 됐니?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이 봅시다. 자, 얘는 차근차근 풀면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되겠지? 길이를 카운트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A의 P의 길이는 어떻게 돼? 5A의 2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야, 근데 여기 잘 봐라.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5잖아.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의 기울기는 뭐 되겠어? A의 기울기? 5분의 4 되지 않겠냐? 맞아 아니야? 맞지?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대수적으로 무식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쓰면 되겠어? 길이의 B가 5대 4라는 거 이용하면 되지 않겠어? 그럼 길이의 B는 5대 4 하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2루트 41이니까 K가 2겠지? 그래서 얘의 길이는 10이고 얘의 길이는 8이니까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10만큼 평행이동,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평행이동 했으니 P의 좌표가 6,13이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겠다.
넘어도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P의 좌표만 구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A를 OP에 대칭 이동한 거니까 OP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냐?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A, B라고 놔주면 되겠지?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필요할 거 아니야? 하나는 뭐? 수직 조건, 하나는 뭐? 중점 조건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중점인 2분의 A-4, 2분의 B 플러스 5가 어디 위에 있다고? Y는 6분의 13X 위에 점이라는 거 하나 하고 수직이라는 조건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4분의 B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3분의 6이라는 거겠지? 그러면 얘가 이 위의 점이라는 건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쓸데없는 거 지우고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인 연방 나왔으니까 미지수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우리가 구하는 건 뭐다? B의 값이다. A의 값을 소거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13B-65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테니까 13B 6A부터 써주는 게 더 좋아 보이지? 6A 플러스 13B는 39야? 41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13A 마이너스 6B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30에다가 52 하니까 8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유리수가 짜증나니까 정수로 고친 거에 불과하잖아? A 소거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에다 곱하기 13하고 2에다 곱하기 6 하면 되겠지? 13을 곱하면 이거 될 거고 여기에 주의할 게 뭐냐면 둘 다 41의 배수니까 무식하게 곱셈을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나중에 어차피 41로 묶어서 처리하는 게 스마트한 거지 이걸 바보같이 계산하고 밑에 것도 계산해서 하면 진짜 바보 아니야? 밑에 식에는 6을 곱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윗식에서 아래식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205B는 41로 묶어버리면 위에 거는 13이고 얘는 41 곱하기 2니까 12가 빠지겠지? 그냥 41 되겠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게 똑똑한 거지. 저거들 신나가지고 나 곱셈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곱셈하는 건 바보나 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205로 나누면 205는 41 곱하기 5니까 B의 값은 5분의 1 되겠네? 답이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고등학교에서는 복잡한 계산 그래도 복잡하게 하는 거 진짜로 하나도 다 관심 없다 그랬거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조금만 복잡해도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간단한 거에서부터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거에서 간단히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쉬운 거에서부터 연습해라. 됐니? 넘어갈게. 자, 그러면 18번 봅시다. 문제는 다들 읽어봤겠지? 자, 여기 보면
함수 hx가 어떻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래. 우리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어봤잖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거 많이 풀어봤지? 얘는 그거를 조금 생소한 형태로 냈을 뿐이야. 전혀 어려울 일이 없거든. 그럼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 중에서 여기 잘 봐라. A, B 중에서 뭘 하래? A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 정수가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풀면 되겠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여기 봐라. 이거 동시에 할 거니?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우면 하나씩 하라는 말 맨날 하고 있잖아? 뭐부터 할 거야? 위에 게 쉬워, 아래 게 쉬워? 위에 게 쉽지 왜? 위에 거는 A만 생각하면 되는데 밑에 거는 A랑 B를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위에 게 쉽다고. 그러면 위에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표준형으로 고쳐서 생각하는 게 기본이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일부가 될 거고 어디에서 잘라? A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A에서 잘라서 A 이상인 부분만 가져오면 된다고. A 이상인 부분을 잘라야 되잖아. 여기가 A면 어떻게 되냐? A가 여기면 A 이상인 부분이 요만큼이잖아? 이 부분이 어디가 돼? HX에 들어가는 거니까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하면 수평선 테스트 만족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아냐? A는 당연히 3 이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근데 우리 뭐 할 거니까? 여기 봐. A가 정수인 거 할 거니까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A가 3인 거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돼야 돼? 3,-2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애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생각하냐? Y는 요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GX를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X-1의 제곱 마이너스 3 되겠네? 얘는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요렇게 내려오는 애 되지 않냐? 맞아 아니야? 얘를 오른쪽 부분은 그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부분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1대1 대응이 깨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꼭지점을 중심으로 왼쪽만 그리면 충분한 거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를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3에서 자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만큼 평행해서 요렇게 되면 되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1대1 대응이 되겠어? 당연히 3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로 같아야 되지 않겠어? 얘를 평행이동을 요만큼 해서 자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1대1이 되겠냐고? 안 되잖아. 얘를 더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이렇게 이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 3에서 자르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갈 텐데 1대1 되겠냐? 여기에 대응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잘려야겠지. 그래서 B가 요만큼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뭘 찾아야겠어? gx의 함수값이 2가 되는 애를 찾아야겠지? 그러면 gx를 2라고 놓고 풀면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의 값이 1 풀마 루트 5 되겠지? 그 중에 뭐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걸 생각해야 되니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B마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여기다 갖다 붙여줘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를 평행 이동해서 붙여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이 파란색으로 메워지면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얘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 A가 3이면 B의 값은 요 차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수고 3 이상의 정수니까 A가 4인 경우를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에서 여기가 3이면 여기서부터 자른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 그리면 되겠지? 여기는 좌표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 4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럼 평행이동에서 붙인 애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봐라. 얘는 요렇게 생긴 애 일부를 잘라 붙여서 평행이동한 거잖아.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증감수 돼야 될 거 아니야. B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게 돼야 되니까 여기 요렇게 돼야겠지. 그럼 얘의 좌표 어디 되는 걸 찾아야 되냐? 당연히 Y의 좌표가 1만큼 되는 거 찾아야겠지? 걔가 뭐야?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그래야 얘를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gx를 뭘로 놓고 풀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풀면 되겠다. 아까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여기 잘못 계산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네. 왜 그러면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2x 뭐가 이렇게 이상해? 맞아? 근데 지금 계산이 뭐가 홀린 것 같은데? 계산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제깍 얘기해라. 야, 여기가 플러스 2 아니야? 플러스 2잖아. 아까 계산을 잘못했네. 근데 그래 놓고 3을 집어넣은 건 계산을 똑바로 했네. 얘만 고치면 되겠네. 그러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맞나? 하면 그냥 1이네. 요거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3이 되겠지? 그 중에 1보다 작은 거 찾아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b의 값이 몇 되겠냐? 5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 A가 5인 거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애가 될 텐데 여기의 값은 5, 마이너스 2 되겠다. 그러면 B만큼 평행이동해서 붙인 게 저게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는 이거 찾으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찾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이거라서 이거 되겠지? 얘가 0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B가 5 돼야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A가 6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 A가 6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집어넣으면 fx는 마이너스 7 이하가 될 거거든? 근데 gx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가망성이 없겠다. 왜? 이렇게 했을 때 y는 마이너스 7이 여기에 있고
y는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잘라 붙여가지고 1대1 대응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 죽는다는 거 알겠지? 이런 경우는 가망이 없다. 그럼 우리가 찾는 건 뭐야? n 플러스 b니까 여기서 나오는 건 5 플러스 루트 5고 여기서 나오는 건 9고 여기서 나오는 건 10이니까 이것들 전부 합하면 24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는 거에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봤잖아. 이게 조금 생소할 뿐이지 다른 게 있어? 두 개 동시에 하기 힘들면 하나씩 하면 되잖아. 그럼 아는 거부터 하면 fx를 아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되겠냐 이거야. 감소함수니까 gx가 감소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갖다 붙였을 때 1대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 늘 풀던 문제와 별로 다르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박살이 났어? 뭐 때문에 그래? 본질을 모르는데 안다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일 조건을 찾는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푸는 게 연습이 되어 있으면 이 문제 못 푸는 것도 쉽지 않거든? 왜? 그거보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자마자 풀이가 떠올라. 1대1 대응 찾는 문제. 그래서 아무 검증 없이 분석 없이 대충 풀어.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겉보기에 생소하고 복잡한 게 나왔을 때 분석 자체를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 풀 가능성이 높다고. 이거 실제로 뭐 당연히 내신 기출인데 내가 만든 거겠어? 아니잖아. 이거 출처가 어디야? 2022년도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살짝 변형한 거야? 모의고사에서도 고난도 문제도 출제되고 내신에서도 고난도 문제도 출제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어려운 문제야?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요구해?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근데 문제집 한 권을 풀어도 굉장히 여러 번 접할 수 있는 문제와 똑같은 개념과 아이디어를 조금 생소하게 냈을 뿐이야.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분석하고 풀 줄 알면 이거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중간에 내가 계산 실수를 한 번 해서 뭐 원래 난이도보다 조금 어렵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육아하느냐고 맨날 잠을 못 자서 그런 거지. 뭐 니네가 잠 잘 자고 제대로 풀었을 때 이런 정도의 계산을 어려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 계산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제대로 한다고 하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 어려울 때 하나씩 하라는 것만 지켜서 오른쪽에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럼 당연히 왼쪽도 감소해야 될 거고 경계에서의 함수값 일치해야 될 거니까 차근차근 풀기만 하면 늘 풀던 대로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에 불과하다고. 근데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시간만 날리고 멘탈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부터 기본 지켜서 공부해라. 알겠니? 까불지 말고 이 새끼들아. 넘어갈게. 자, 논수령 1번 봅시다. 이것도 우리 강의록에도 있고 데일리 테스트에도 있고 여러 번 접했던 문제인데 항상 대수로 풀지 기하로 풀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지? 얘는 대수로 풀다가는 피똥 싼다. 기하로 보는 게 좋겠지? 기하로 보면 얘는 뭐냐? 기다려봐. 내가 36 더하기 16은 52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중심이 6,4이면서 반지름이 3인 원 위의 점이라고. 뭐와? P와 Q가.
근데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려면 그렇게 PQ에 대해서는 기하적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잖아.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아? 분수식이니까 거리, 각도, 넓이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각도 아니야? 거리를 분수식으로 표현하니? 넓이를 분수식으로 표현해? 각도, 기울기는 분수식으로 표현하잖아. 엄청 당연한 건데? 그럼 기울기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는 뭐야? A, B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면 얘는 P잖아. 얘는 뭔데? 얘는 뭔데? Q를 원점 대칭한 거 아니야? 그래야 C, D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되지 않겠냐? 근데 Q는 이 원위의 점이니까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은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 이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 원위로 가지 않겠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Q'이라고 하면 우리는 원위의 두 점을 생각했을 때, 이 원위의 점과 이 원위의 점을 생각했을 때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겠냐 하면 너무 뻔하지 않아? 뭐 요렇게 접할 때 최대 최소 나오지 않겠냐? 그럼 결국에 뭐 구하라는 얘기야?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얘기인데, 공통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늘 말하지만 접선이 뭐야? 일종의 직선이기 때문에 접선 구하라고 하면 뭐 생각하라고 했어? 직선의 결정 조건 생각하라는 얘기는 진짜 뻥 아니고 수업 시간에 100번 이상 한 것 같아. 근데 아직도 이걸 보고 직선의 결정 조건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럼 진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은 뭐야? 한 점과 기울기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점도 있잖아. 그럼 두 점 구할래? 한 점과 기울기 구할래? 하면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근데 뭐는 알고 있어? 기하적 특성인데 대칭성을 이용하면 이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이 삼각형이 합동될 거 아니야. 왜 합동이야? 여기 반지름도 3이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그으면 안 되고 접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야겠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의 길이 3이고 여기의 길이 3이고 여기의 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의 각 알파 될 거 아니야. 닮음이겠지. 왜? 알파 직각이니까 닮음이잖아. 근데 여기 길이 3이고 여기 길이 3이면 합동되지 않겠냐? 합동이면 여기 길이 같다는 게 따라 나오겠지. 그게 무슨 얘기야?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뭐가 나왔어? 한 점이 나왔네? 그러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접선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공통 접선을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KX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러면 0,0을 지나는 직선이 이 원과 접하는 거잖아. 쟤랑 접하면 당연히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얘랑 접하는 건 따라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KX-Y는 0이 6,4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인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K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3이 되는 거니까
문제 풀어서 여기 6,4구나. 0,4가 아니라. 그러면 6k-4의 절대값이 이거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풀면 되겠지? 그럼 36k 제곱 마이너스 48k 플러스 16이 9k 제곱 플러스 9니까 27k 제곱 마이너스 48k 플러스 7은 0 되겠다. 이거 당연히 판별식 쓰면 24의 제곱 빼기 7 곱하기 27이니까 양수 되겠지?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이거의 두근 라지 m이랑 스몰 m이라고 하면 그게 각각 기울기의 최대 최소가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러면 라지 m 곱하기 스몰 m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27분의 7이 답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왜? 이게 y는 라지 mx고 이 녀석이 스몰 mx니까 그냥 y는 kx라고 두고 접할 조건 구했을 때 나오는 k의 두 값이 라지 m과 스몰 m이어서 그렇겠지? 됐니?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강의록에도 많이 있고 데일리 테스트에서도 이런 것들 사실 많이 했었거든.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푸는 거 클리닉 시간에도 했었고. 자, 그러면 정리하고 논술형 2번으로 넘어갈게. 정리 다 됐니? 넘어갈게. 자, 논술형 2번 봅시다. 자, 얘는 뭐냐?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A 교비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얘를 뺀 거 나오니까 뭐 나와? 2하고 7 이렇게 두 개 나오겠네.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볼까? 자,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주면 여기 2랑 7이 있고 그 다음에 1, 3, 6, 8, 9, 10이 여기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겠지? 그럼 확실하게 아는 건 뭐야? 4, 5가 이 밖에 있다라는 거겠네. 그러면 S의 A와 B가 어떻게 되겠냐? 전체의 합이 55 될 텐데 그 중에 9를 뺐으니 45 되겠지? 얘는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근데 S 교비가 몇이냐? 9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이해됐니? 그러면 연방 풀면 되겠네? 얘 귀찮으니까 A 얘를 B라고 하면 A 더하기 B는 54고 이 식으로부터 5A는 6B잖아? 그리고 A, B의 범위를 구하면 반드시 9 이상 되겠지? 이것까지 체크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
위의 식에다 5를 곱한 다음에 5a 대신에 6b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11b는 5 곱하기 54 되겠네. 또 뭐가 문제지? 뭐 잘못한 거 있나?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가 맞고 55에서 9를 빼면 이거 46이잖아. 야, 이것들이 좀 틀리면 알려줘야지. 이렇게 되니까 야, 틀렸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실망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11로 나눠버리면 B는 25, A는 30 되겠다. 그러면 끝났네. 얘는 뭐야? 여기 봐라. 이 부분의 원소의 합이니까 SA에서 SA의 A규비 빼면 되겠지? SA가 몇이야? 30이고 SA규비는 9니까 답이 21이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겠다. 됐니? 언뜻 보면 조금 문제가 복잡한가 싶지만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고 늘 풀던 대로 풀면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좋아, 그러면 동안고등학교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